전기차 굴기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로 떠오른 중국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면서 날이 갈수록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익은 더욱더 줄어드는 그런 산업 구조 때문에 한계에 이르면서 중국 자동차 업계가 이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승자의 저주에 빠진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제 매체인 제일제경은 지난 1월 31일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 CPCA가 집계한 지난해 자동차 업계 매출은 10조 976억 위안으로 2022년 대비 12% 증가했다 그러면서 전체 매출이 10조 위안을 넘어섰고 수출량도 세계 선두가 됐다는 점만 본다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업계 이윤은 5,086억 위안으로 2022년에 비해서 5.9% 증가하긴 했지만 이익률 자체는 중국 공업 평균인 5.8%에 못 미치는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자동차 업계 이익률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일제경은 2015년 8.7%였던 업계 이익률이 2016년에 8.3으로 그리고 2017년에는 7.8, 2018년에는 7.3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가 2023년에는 5.0%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2015년과 비교를 하면 작년의 이익률은 8년 새에 3.7%포인트 떨어진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시장 정보업체 퉁화수원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에 상하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승용차 업체 20곳 가운데 둥펑 자동차는 마이너스 61.9, 광저우 자동차는 마이너스 44%, 창정 자동차는 38.79% 마이너스, 상하이 자동차는 마이너스 9.8% 등 7곳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조사한 20개 기업 중에서 7개사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습니다. 더불어 신에너지차 제조사 대부분도 적자를 봤고 일부 기업은 손실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 이윤도 2015년, 2018년 사이를 보면 24,000위안에서 22,000위안 그리고 2만 위안대로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16,900위안 한 317만 원 정도 이익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이동수 CPCA 비서장은 자동차 업계 이익률이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서 앞선 몇 해의 이익률 하락 추세를 종합해 보면 최근 자동차 업계의 이익 하락폭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추이 비서장은 이어서 이윤 원천의 변화가 생겼는데 2023년에는 주로 수출과 고급차에 의존함으로써 대부분 기업의 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일부 기업의 생존 압박도 커졌다 그러면서 현재 내연 자동차 시장은 수익성이 있지만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신에너지차 시장은 고성장 중이지만 손실이 크다. 이런 모순적인 압박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수익성 악화와 관련해서 제일제경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이런 신에너지차 시장이 대체로 적자 상태인데 특히 자동차 제조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작년 한 해 가격 전쟁이 여러 차례 펼쳐졌는데 이것이 수익성 악화를 불러온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블룸버그도 중국 광둥성 전역에 80개에 달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 브랜드가 파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승용차 판매는 2017년 2,400만 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정체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긍정적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복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뭐 하나 잘 된다 싶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왕왕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자 대형 부동산 업체들까지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부동산 경기 악화와 맞물리면서 곧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산업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중복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노는 설비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수익성 악화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승용차 생산 능력이 4,289만 대였는데 실제 생산은 2,702만 대로 설비 이용률이 63%에 불과했습니다. 제1제경은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상 설비 이용률이 75%에 못 미치며 심각한 과잉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외자 자동차 기업의 이익률은 여전히 국내 기업보다 크게 높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외자 기업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성숙한 시장에서 안정적 성과를 냈고 이런 시장에는 과도한 경쟁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1제경은 그러면서 국내 시장의 경쟁은 극심한데 중국 브랜드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니까 국내 시장에서 가격 인하 전략으로 점유율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제 살 깎아먹기 전략으로 중국 내에서 출혈 경쟁을 벌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국 내 상황은 이 글로벌 경쟁력에서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는 지난해 4분기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지만 해당 분기 순이익은 전분기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 비아디 순이익은 76억에서 96억 위안으로 3분기 109억 위안보다 무려 10에서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비아디의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상반기 그러니까 1, 2분기에 5.28%로 테슬라 10.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비아디가 연간 300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할인 정책을 쏟아냈고 이것이 판매 숫자적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뒀지만 수익률은 하락하는 결과를 낳은 배경이 된 겁니다. 비아디의 지난해 판매량은 누적 302만 4,417대로 전년보다 62.3%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 배경에는 사실 중국 정부의 퍼붓기식 지원 정책이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니까 이를 배경으로 가격을 후려칠 수 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수출도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 등에서 중국차가 대대적 신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품질 때문이 아니라 가격적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중국 정부의 지원이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지난 1월 22일 산업정보기술부 차관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 자동차 기본 관세 2.5% 외에 무려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자동차 산업을 크고 강력한 중국의 손에 팔아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더욱 강력한 중국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당장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 자동차의 주 수출 지역인 유럽과 미국에서 판로가 막힌다 그러면 당장 엄청나게 수량을 늘려서 제작하고 있는 중국차 시장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길까지 막힌다면 중국 자동차 산업은 동맥경화 현상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전기차 시장의 문제가 배터리 산업에도 직격탄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31일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의 닝더스다이가 지난해 48% 수준의 순이익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험난한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CATL은 세계 선두의 동력 배터리 기업으로 급성장해서 세계 배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추월하고 작년 4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른 중국 업체 비아디가 CATL에 이은 제2의 배터리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세계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올해 들어서 수요 부진 그리고
경쟁 과열로 험난한 출발을 한 가운데 이 여파가 CATL에도 직격탄을 날리면서 역시 쉽지 않은 도전을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내 전기차 기업들도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데다가 중국 안팎의 배터리 기업들이 높은 가성비의 배터리 제품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CATL이 미 하원 의원들의 요청으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전기차, 동력 배터리 분쟁도 CATL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유는 중국 당국이 수년 동안 해당 분야에 불공정 보조금을 주었다 그러면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을 확인된다면 상계 관세를 매길 겁니다. 물론 세계 1위의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가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복합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미래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